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의 두 주요 사조인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표적인 철학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예시도 많이 들어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합리론과 경험론의 정의. 먼저 합리론과 경험론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볼까요? 합리론은 이성, 즉 논리적 사고를 지식의 주된 원천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논리와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합리론 철학자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경험론은 감각 경험을 지식의 주된 원천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얻는 경험이 진정한 지식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험론 철학자로는 로크, 버클리, 휴미 있습니다. 2. 합리론의 주요 특징. 이제 합리론의 주요 철학자와 그들의 사상을 살펴볼까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수학적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하여 명석하고 분명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시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각적 경험 없이도 순수한 이성적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실생활 응용 또 다른 예로 우리는 복잡한 논리 퍼즐을 풀 때 직관과 논리적 추론을 사용합니다. 이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기반한 활동입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신과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이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시 스피노자는 자연 법칙을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력 법칙이나 운동 법칙처럼요. 우리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실생활 응용 현대 과학에서 우리는 물리 법칙을 사용해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천체의 운동을 예측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성적 추론의 좋은 예입니다.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단자 즉 모나드라는 독립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자들은 상호작용 없이도 조화롭게 존재하며 이는 신의 예정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시 그는 무한 소수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0.999. 가 1과 같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학적으로는 참인 명제입니다. 실생활 응용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GPS 시스템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매우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3. 경험론의 주요 특징. 이제 경험론 철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크.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백지에 비유했습니다. 즉,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는 거죠. 그는 단순 관념이 경험을 통해 복합 관념으로 결합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빨강이라는 색을 감각 경험을 통해 알고 사과라는 개념을 여러 관념을 결합하여 형성합니다. 사과를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경험이 사과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죠. 실생활 응용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만지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며 세상을 배웁니다. 이 모든 감각 경험들이 아이들의 지식을 형성합니다. 버클리.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질적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는 우리의 감각 경험에 의존한다고 보았죠. 예시 버클리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는다면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무의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만 확실한 것이 됩니다. 실생활 응용 이 이론은 가상현실 VR에서 잘 드러납니다.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를 마치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물체의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경험에 의존합니다. 흉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지식,
즉 형이상학적 지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과관계조차도 경험을 통해 습득된 관습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경험을 통해 내일도 그럴 것이라 믿지만 이는 경험적 습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해가 내일도 뜰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매일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실생활 응용 보험회사는 통계적 데이터를 사용해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험론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4. 합리론과 경험론의 비교.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지식의 근원. 합리론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경험론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 중요한 철학적 문제. 합리론에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수학적 진리, 존재론적 논증, 절대적 진리 등입니다. 경험론에서는 경험적 증거, 인식론적 회의주의, 경험적 과학 등입니다. 현대 철학과 과학에 미친 영향. 합리론은 수학적 논리학, 형이상학, 인지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경험론은 과학적 방법론, 실험심리학, 데이터 기반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5. 실생활 적용 예시. 합리론의 영향은 특히 수학과 논리학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현대 수학의 기초를 이룬 공리적 시스템은 이성적 추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하학, 대수학, 미적분학 등은 모두 이성적 사고를 통해 발전된 학문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인식을 이해하는 데 합리론적 접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의 알고리즘 설계는 이성적 추론과 논리적 규칙에 기반합니다. 경험론의 영향. 경험론은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연구에서 신약 개발은 철저히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죠. 심리학에서도 경험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지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과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심리학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연구합니다. 6.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육. 합리론적 교육에서는 논리와 이성을 강조하는 과목에서는 합리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에서 학생들은 이론적 원리를 배우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험론적 교육에서는 과학 실험, 현장 학습, 실습 과목에서는 경험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실험 수업에서는 이론을 배운 후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또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기술 개발. 합리론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논리적 알고리즘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과 논리적 규칙이 필요합니다. 경험론적 접근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개발에서는 실험과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우리는 일상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교통편과 일정을 논리적으로 계획합니다. 또 가계부를 작성할 때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도 합리론적 접근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도 일상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또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다양한 도로 상황을 경험하며 운전 기술을 익히죠. 7. 합리론과 경험론의 통합. 마지막으로 합리론과 경험론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현대 학문과 실생활에서는 두 접근 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의 예시. 과학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델 합리론과 실험적 검증 경험론이 모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은 이론적 모델에 기반하지만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관측이 필요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두 접근 방식이 통합됩니다. 의사들은 의학 이론 즉 합리론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동시에
환자의 임상 증상과 치료 결과, 즉 경험론을 통해 치료 방법을 조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합리론과 경험론이 통합됩니다. 알고리즘 설계와 같은 논리적 작업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개선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현대 철학의 시사점. 현대 철학에서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을 넘어서 두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모델과 실험적 데이터를 함께 사용합니다. 철학자들은 지식의 근원이 단순히 이성이나 경험 중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신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지식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8. 결론. 합리론과 경험론은 각각 이성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는 철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두 철학적 사조는 현대 철학과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우리의 사고 방식과 연구 방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반면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로크, 버클리, 휴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 연구, 의료,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모델과 실험적 검증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사조가 어떻게 지식의 탐구에 기여했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